눈을 감으면 바깥 세상은 고요해지지만 내면의 세상은 말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을 형성하는 것은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나누는 내면의 대화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조 디스펜자가 말했듯이 매일 아침 똑같은 생각으로 깨어난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을 매일 똑같은 미래로 몰아넣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3일 동안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들은 어떨까요? 조용히,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마음속에 스며드는 말들,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항상 이렇게 돼, 나는 부족해, 이것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뇌의 특정 신경 경로에 여러 번 전달되어 자동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디스펜자의 연구에 따르면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신체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몸도 느끼고 심지어 세포까지 반응합니다. 뇌를 바꾸면 당신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학은 이제 뇌가 가소성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뇌는 재구성되고 재구축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구조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긍정적인 생각은 뇌에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모든 새로운 길은 기존의 길을 약화시킵니다. 매일 아침 예전의 당신으로 깨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조용한 시작은 실제로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 동안 당신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는 한 당신은 피해자처럼 느끼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기회입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은 아침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내뱉는 첫 문장이 가장 깊이 스며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피곤하고 불안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느낌을 세포 속으로 불어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첫 문장을 선택한다면 현실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뇌는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몸은 그에 따라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침은 새로운 운명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필름 스트립처럼 뇌를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쓰고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과학과 융합한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생각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몸을 만듭니다. 변화는 생각의 에너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조용히 앉아 외부에서 마음을 바라보고 그 목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는 것,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내면의 목소리를 알아차립니다. 어쩌면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저항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사고방식이 흔들리면 마음은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저항 속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첫 아침, 그 첫 문장, 그 첫 의도, 마치 조용한 시작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운명을 써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이제 천천히 그 목소리를 바꾸어 보세요. 변화는 어느 날 아침 시작되니까요. 조용히, 하지만 영원히.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조용한 시작을 한 후 3일 동안 함께할 이 여정에서 당신의 의도를 명확히 하세요. 댓글에 나는 시작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문장이 당신 자신의 내면적 변화를 향한 첫 번째 의식적인 발걸음이 되도록 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자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생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갑자기 떠오르는 나쁜 상황, 심지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꿈조차도 심박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땀이 나고 속이 메스껍고 숨이 가빠집니다. 하지만 실제 위험은 없습니다. 그저 생각일 뿐인데 몸은 마치 현실처럼 느낍니다.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에는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과거의 화학작용에 중독된 마음의 버전이다. 다시 말해, 몸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생각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각은 단순한 정신적 형성물이 아니라 생물학적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는 매일 우리 몸의 내부 화학작용을 재구축합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나는 부족해 또는 나는 무가치해 라고 생각하면 뇌는 이 생각을 현실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시상하부가 자극을 받고 뇌 하수체와 협력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은 몸을 비상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순간적인 반응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같은 생각이 반복되면 몸은 이 화학적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피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픈 이유입니다. 생각은 호르몬을 형성하고 호르몬은 다시 세포의 행동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의 화학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신적 생각은 생물학적 정체성이 됩니다. 조 디스펜자는 어떤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그 감정이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감정이 두려움, 죄책감, 무가치함이라면 당신은 그 감정들의 물리적 표상이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포가 이러한 화학작용에 익숙해짐에 따라 뇌는 그 화학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더 이상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그 생각을 재생산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환입니다. 생각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감정은 몸에 영향을 미치고 몸은 같은 생각을 뇌로 되돌려 보냅니다. 신경세포 간의 정기적 소통은 함께 발화하면 서로 연결된다라는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그 생각에 더욱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생각의 빈도가 높을수록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감정은 더 가볍고 몸에 미치는 치유 효과도 커집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처음에는 피상적인 긍정적인 생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감정과 결합하고 반복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생각은 하나의 몸이 됩니다. 조 디스펜자가 명상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생각을 감정으로 봉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몸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화학적 구조를 바꾸는 것은 미래를 다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변하면 뇌도 변하고, 뇌가 변하면 호르몬도 변하고, 호르몬이 변하면 감정과 행동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질 때 새로운 현실이 창조됩니다. 디스펜자가 말했듯이 마음이 과거에 있다면 몸도 과거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미래로 옮기면 몸도 미래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하는 생각은 단 하루뿐 아니라 당신의 운명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은 생각의 화학작용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내 몸에서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싶은가? 두려움, 죄책감, 부족함, 아니면 사랑, 평화, 그리고 새로움, 답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변합니다. 생각은 더 이상 단순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포에 흡수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다시 쓴다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스펜자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입니다. 자신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온몸을 또 다른 당신이 되도록 확신시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3일 동안 시간을 내어보세요. 3일 동안 자신의 생각을 자각하고 한 번에 하나씩 의식적인 선택을 하세요. 이건 단순한 연습이 아닙니다. 삶을 형성하는 자동적인 프로그램에 의식적으로 맞서는 용기입니다. 조 디스펜자가 말했듯이 변화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들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인 선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여러분의 깊은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판단하고 얼마나 경멸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를 3일 동안 따르는 것은 마치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울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첫날에는 마음이 얼마나 자동적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떠오르는 첫 생각, 그 생각에 따르는 감정,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 패턴들, 알람이 울리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오늘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도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거기서 멈추세요. 그 생각을 붙잡고 그것이 진짜인지 자문해 보세요. 뇌는 습관적으로 같은 신경 경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신경가소성이 이를 증명합니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경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자동적인 생각은 변화의 관문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면 몸이 거부합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화학 반응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불편함은 사실 당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날은 첫째 날보다 더 복잡할 것입니다. 마음이 더 많은 오래된 생각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죄책감, 미루기, 이 모든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관찰자입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찰하고 그것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실패해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때 맞서지 마세요. 오히려 이 생각 때문에 과거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나는 미래를 결정하고 있어 라고 말하세요. 이는 단순한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신경계는 이 새로운 방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뇌가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연결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연결은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경로가 됩니다. 셋째 날, 그것이 중요한 임계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지만 셋째 날이 되면 멈추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뇌는 낯선 생각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변화하고 있다.은 나는 창조적인 힘이다. 와 같은 문장은 이전에는 활동하지 않았던 뇌 영역을 자극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셋째 날이 되면 이러한 새로운 생각을 충분히 반복하면 몸이 그 생각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새로운 에너지가 오래된 감정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루는 임계점입니다. 이 3일 동안 당신이 할 일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1. 알아차리세요. 2. 멈추세요. 3. 다시 쓰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알아차리세요. 이 도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 댓글에 한 단어만 적어주세요. 준비됐어요. 이 단어는 단순한 의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과거의 나에게 작별을 고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닌 미래의 내게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일 동안 의식적으로 산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적의 씨앗을 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 3일이라도 영원한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3일 도전에 진심으로 예 라고 답한다면 댓글에 준비도 했어요 라고 적어주세요. 이 단어는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의식적인 첫걸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의도가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삶의 문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신념 체계의 가장 큰 거짓말은 당신은 이렇고 당신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가 제시하는 과학적 현실은 훨씬 더 희망적입니다.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뇌는 재구성하고 재연결하고 말 그대로 스스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뇌의 구조는 반복적인 사고 패턴에 따라 물리적으로 변화합니다. 생각은 단순한 정신적 과정이 아니라 뇌의 물리적 흔적을 남깁니다. 매일 생각함으로써 이 흔적을 강화하거나 변형할 수 있습니다. 디스펜자의 연구는 뇌가 생각만으로 스스로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경험적 학습이 아니라
정신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마음속으로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뇌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자신을 상상할 때 뇌는 마치 실제로 그 경험을 하는 것처럼 신경망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경망이 반복되면서 물리적 실체로 변형됩니다. 이를 이해해야 하는 것은 곧 마음은 미래에 창조될 자아의 건설 현장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경가소성 덕분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오랫동안 품어온 두려움 또는 자동화된 행동 패턴의 영향이 고정된 운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뉴런 사이에 더욱 영구적이고 빠른 경로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라는 오래된 고속도로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흐릿해집니다. 이는 뇌 내부의 변형과 생물학적으로 동일합니다. 매 순간의 자각은 정신적 회로를 닫거나 새로운 회로를 점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의식적인 생각은 물리적 혁명을 시작합니다. 디스펜자는 이 과정을 생각을 통해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자아 상태를 충분한 시간 동안 반복하고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여 상상하면 뇌는 이 새로운 상태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현상으로 신체는 새로운 생각에 물리적 반응을 보입니다. 심장 박동이 변하고 호흡이 조절되고 호르몬 균형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몸은 새로운 마음에 복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가소성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생각 하나로 마음뿐 아니라 존재 전체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고수할 인내심과 감정의 깊이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외부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조 디스펜자가 진정한 변화는 외부 세계가 바뀌기 전에 내면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먼저 조건이 바뀌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제가 바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뇌가 변하지 않으면 외부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면에 있는 당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할 때 몸은 이 새로운 상태에 생물학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삶은 이 새로운 내부 주파수에 맞는 사건, 사람, 기회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창조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마음의 가소성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진실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뇌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뇌의 설계자입니다. 모든 생각은 벽돌과 같고 모든 감정은 시멘트와 같고 모든 인식은 비계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낡은 길을 반복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첫걸음은 쉽지 않습니다. 낡은 길은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은 당신을 작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은 처음에는 미지이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로운 방향으로 기울일 때 당신의 몸과 삶도 함께 기울어집니다. 이것이 디스펜자가 가르치는 가장 신성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무한한 당신으로 끝납니다. 변화, 시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사실 변화는 종종 애도의 과정입니다. 새로운 나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예전의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 디스펜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옛 자아는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오랜 세월 품어온 껍질, 스스로가 그 껍질이라고 생각했던 껍질입니다. 그 정체성 안에는 트라우마, 습관,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자동적인 감정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몸이 그 화학 작용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익숙한 감정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안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몸이 마음보다 강할 때 변화는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라고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옛 자아를 버리는 것은 통제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게 통제력을 잃는 것은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마음이 과거에 집착하여 방화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디스펜자의 말에 따르면 익숙한 지옥이 미지의 천국보다 더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변화의 문턱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턱을 넘는 데는 용기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항복도 필요합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패턴을 버릴 용기,
과거의 에너지를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도약점입니다. 그리고 이 도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바꾸면 당신을 예전처럼 알았던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어요 라고 말하며 불평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들 역시 당신의 과거 에너지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디스펜자는 당신의 환경은 당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종종 환경과의 갈등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이 갈등 속에서도 성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은 인정이 아니라 의도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가소성을 촉발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미래의 정체성과 지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디스펜자는 이를 양자적 자라고 설명합니다. 과거의 화학작용의 작별을 고할 때 미래의 자아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는 왜 이럴까? 라고 묻지 않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매일 아침 당신의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열어줍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선택, 새로운 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현실. 과거의 정체성의 작별을 고할 때마다 미래의 자아를 더 많이 체현하게 됩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고 당신의 잠재력을 정의합니다. 이별이 항상 슬플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자유가 이별에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생각, 짓누르는 감정,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사랑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보호하고 현재로 이끌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당신을 가로막습니다. 디스펜자는 과거의 자신에게 감사하되 미래로 끌고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용서하고 존중하되 놓아주세요. 이제 스스로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때입니다. 더 이상 왜 나일까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가능할까가 당신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옛 자아와의 작별 뒤에는 무한한 의식의 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내면에서 천천히 말하세요. 준비됐어. 이 말과 함께 과거에 당신이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패턴에서 벗어나세요. 오늘 문이 닫힐지 모르지만 그 문 뒤로 무한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무한 속에서 당신은 존재할 수 있고 재건할 수 있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과거에서 벗어난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지점에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새로운 당신을 맞이하는 전날, 옛 자아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걷기 시작하세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니 이제 내면의 목소리가 다르게 말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같은 거울을 들여다보지만 눈에는 새로운 빛이 가득합니다. 같은 방을 걷지만 몸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생각의 포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지켜보고 선택하고 지시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처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면 새로운 자아를 창조해야 합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낡은 자아를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내면의 정체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당신의 탄생은 순간적인 폭발이 아니라 의식적인 구축 과정입니다. 생각에서 시작하여 감정으로 봉인되고 행동에 뿌리를 둡니다. 처음에는 이 새로운 당신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몸에는 여전히 옛 습관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생각, 자비로운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현재에 머무르는 모든 연습을 통해 새로운 당신은 점차 강해집니다. 조 디스펜자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변화는 단지 달라진 기분을 느끼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자신을 다르게 창조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과거의 화학작용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새로운 당신의 탄생은 외부 세계가 당신을 알기 전에 당신 자신을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당신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첫 마디는 피곤해가 아니라 오늘은 에너지가 넘치네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첫 생각은
다시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무엇이든 가능해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는 실제로 당신의 뇌화학작용과 전자기장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제 당신은 마음의 관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인 생각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디스펜자가 말했듯이 미래에 사는 것은 당신을 정신적으로 그 미래로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몸은 어떨까요? 몸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호르몬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호르몬은 새로운 세포 반응을 일으킵니다. 몸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신뢰를 위해 프로그램됩니다. 심장 박동이 균형을 이루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며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분이 아닌 생화학적 변화를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몸과 마음은 더 이상 전쟁을 벌이지 않고 협력합니다. 디스펜자는 이를 조율된 마음과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조화로운 상태는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삶이 당신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부 세계와 공명합니다. 새로운 자아와 함께 당신은 더 이상 삶을 외부에서 관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의식적인 창조자가 됩니다. 조 디스펜자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미래는 과거의 반복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지금 당신이 만드는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내면에서 의식적으로 당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기억하는 순간 새로운 당신은 조금씩 더 성장합니다. 과거의 사슬에서 마음을 해방시키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나는 항상 나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새롭게 선택한다. 환영합니다. 이것은 예전의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당신의 무한함,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정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하고 싶다면 댓글에 나는 존재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단어는 당신이 과거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당신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힘은 당신의 의식과 함께 걸어갈 발걸음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3일짜리 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 사이의 가장 깊고 강한 연결의 시작입니다.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고 당신의 의도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새로운 당신의 탄생을 준비하고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세요. 당신의 길이 맑기를 바랍니다.